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파트 2 중개실무 중요 지문 제1장 개별적 중개실무 챕터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번 쌍무계약의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번 저당권의 설정은 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번 탈세 탈법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번 검인은 계약이나 판결 등을 원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하다. 6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은 의제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검인 신청이 요구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8번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9번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장 등에게 검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0번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1번 기업공인중개사도 검인 신청자가 될 수 있다. 12번 검인권자는 실질적 내용의 적합 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확인만을 한다. 챕터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3번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4번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5번 명예신탁자와 명예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에게서 수탁자로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16번 명예신탁자와 명예수탁자 사이의 약정을 매도인이 안 경우 명예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7번 명예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8번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다. 19번 이자 간 또는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수탁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횡령죄는 물을 수 없다. 20번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예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21번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예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22번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예신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평가액의 30% 이내에서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 기간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3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예신탁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24번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챕터 3 주택임대차보호법 2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26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다. 27번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8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9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30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1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2번 임차인이 이기의 차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3번 법정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4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35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6번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7번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8번 주택임차인은 대항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9번 주택임차인은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 0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게 된다. 40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1번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 부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42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43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4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45번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물건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 등은 주어지지 않는다. 46번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47번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8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인을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손유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9번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0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1번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경락된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등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담보권자나 기타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모두 유지된다. 5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55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6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57번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8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9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0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61번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62번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약정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0분의 1 이상의 증액도 가능하다. 63번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64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다. 65번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챕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6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7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8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69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0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갱신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71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7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3번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74번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75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6번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담 보물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7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78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79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80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번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반환 의무가 있다. 8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84번 임차인의 차임행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챕터 5 법원 경매 및 공매 85번 법원 경매 방식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방식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86번 강제 경매란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 중의 하나이다. 87번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를 실행시키는 경우를 강제 경매라고 한다. 88번 경매 절차에서 기준 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해당한다. 89번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압류는 경매가 종결되면 설정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된다. 90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91번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설정 순서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인수한다. 92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93번 배당 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진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94번 배당 요구의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월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95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96번 채무자,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매수인 등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가족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97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8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을 상대로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한다. 99번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하여 매수할 수 없다. 100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 신고한 자만 할 수 있다. 101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기한 이내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0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한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104번 새매각이란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는 매각이다. 유찰 매각의 불허가 결정으로 다시 진행되는 매각을 말한다. 105번 재매각이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게 되는 매각을 말한다. 106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07번 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다. 108번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진 후 유치권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락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없다. 109번.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110번.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무서나 구청 등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처분을 의뢰한 공매이다. 챕터 6.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규칙 및 예규. 111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1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1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1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1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의 기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16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동일하다. 117번. 기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다. 118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119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사건카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0번. 기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2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당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23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12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25번. 사건카드 확인 설명서, 영수증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126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일로 한다. 제2장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챕터 1.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1번. 중개대상물의 조사 및 확인은 확인 설명서 작성의 기초가 되며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2번.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관계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3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여부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번.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는 건축물 대장,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5번. 기업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도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번.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 토지의 지형,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7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8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9번.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챕터 2.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확인. 10번.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을 통하여 확인하며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11번. 지목은 토지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기재되며 도면에는 부호로 기재된다. 12번.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중개하여야 한다. 13번. 등기사항 증명서상 동구간의 권리의 등기순위는 순위번호에 의하며 결구간의 권리의 등기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14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15번. 판매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16번.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7번. 건물이 있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멸실시키고 재축하였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다만 이때의 그 지상권의 내용은 재축이 있기 전에 건물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8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19번.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치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치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1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치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2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2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다. 2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5번.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26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27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8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9번.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0번.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거나 평장 또는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1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2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의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되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행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35번. 개인묘지란 일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36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37번. 종중 문중묘지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38번. 종중 문중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9번. 종중 문중자 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사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0번. 종중 문중자 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000제곱이어야 한다. 41번. 법인묘지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2번. 법인묘지 안에 설치하는 분묘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3번. 종교단체가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한 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4번.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5번.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46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47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48번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49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50번 향교재단은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번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번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53번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만제곱미터 이내에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4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5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 56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57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58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9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60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경락허가 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한 경우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62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거래계약의 체결 챕터 1 총설 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번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번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인에게 대리권의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번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번 공유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7번 합의지분의 처분 및 합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번 계약금의 성질은 양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9번 매수인 등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 등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0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11번 등기 비용은 계약 체결 비용이 아니고 이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통상적으로 매수인 측에서 부담한다. 12번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13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이 존재함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없다. 14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15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종이로 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1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7번 부동산 거래 계약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18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19번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중개실무 총설 및 중개일의 접수. 챕터 1 중개실무 총설. 1번 중개실무는 중개의뢰를 받은 후부터 중개 완성까지의 중개활동을 말한다. 2번 중개실무의 범위의 물건의 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번 기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번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사용 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이 없다. 6번 중개 대상 물건의 조사 확인 및 가격 산정은 매도 및 임대 중개의 절차의 내용이다. 7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챕터 2 부동산 중개 계약. 8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직접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9번 하향시장의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보다는 매수 의뢰의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0번 상향시장의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보다는 매도 의뢰의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1번 안정시장의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매수 의뢰 모두를 풍부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12번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며 분료식 계약이다. 13번 중개계약은 비전형 계약이며 판례에 의하면 위임과 가장 유사한 계약이다. 14번 일반 중개계약은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15번 중개업의 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이다. 16번 전속중개계약 기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중개계약으로 전환된다. 17번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8번 공동중개계약은 중개업의 조직화와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중개계약의 형태이다. 19번 순가중개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번 중개계약에 서면하는 중개업에 관한 정보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21번 중개계약의 정형화 및 서면화는 부동산 거래 질서의 자주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정보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5장 중개활동. 1번 아이다 월드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의 머리문자를 딴 것으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2번 주목 단계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각 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3번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 욕망을 높이는 단계는 흥미 단계이다. 4번 욕망 단계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5번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6번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이라 한다. 7번 만족강조법은 지금 구매 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장래의 만족이 얼마만큼 될지를 강조함으로써 클로징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8번 셀링 포인트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9번 소유권의 하자 여부, 토지 이용의 공법상 규제 여부, 세법의 내용 등이 중요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된다. 10번 신시가지의 개발 계획, 금광석 온천의 발견,
경기의 후퇴 등도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 해당한다. 11번 설비나 구조 기초의 견고, 동선의 합리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 해당한다. 12번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다양한 문화 공간, 생활 편의시설, 공공기관의 위치, 약수터 및 산책로의 존재 등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이다. 13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14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15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일로 인해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